서울 사당동 정말 독특한 사람이 있다는데 디지털 시대의 도사라도 되시는가? 노트북 올린 자세도 예사롭지 않고 갑자기 장대를 뽑아든 이 남자. 오호! 잠자리 차를 낚싯대 삼아서 리모컨을 물고기 삼아서 자연스럽게 낚아올리고 침대 위에 들러붙기라도 했나? 아주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네. 잠자리 한번 들면 이제 웬만하면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아, 자취의 달인이 말하는 자취의 히로에락 지금 시작합니다. 자취의 달인이 있다는 주택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범한 집과 다를 게 없는데 집 내부 역시 깔끔한 것 외엔 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고, 근데 이것은 아니 빈 생수통과 상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요구르트 파서 요구르트요? 네. 한낱 쓰레기로 버려질 물건들을 센스 있게 재활용한 모습인데 여기는 돈 주고 산 건 없습니다. 이 행거는 이제 결혼하는 선배한테 얻었고요. 예. 이것도 아마 예? 주웠는데요. 네. 멀쩡한 걸 누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니까 좀 서글프기도 해서. 알뜰하다고 다 자취의 달인이 될 수는 없을 터. 시를 15년 하셨다고 했었죠?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바로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고시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좁은 방에서 했죠. 여기 뭐 지금 이 방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데서 했으니까 지금 뭐 용됐죠 뭐. 자취에 바친 세월만 15년, 혼자 지내는 시간은 뭐 하며 보내는지? 내일 보고서 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쓰는 사람들도 이제 하수, 중수, 고수 자세가 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리고 쓰는 게 이제 하수고요. 아, 이게 이제 하수 자세인가요? 중수 자세는 누워서 해야죠. 아, 누워서요? 누워서. 고수는 이보다 더 편한 자세란 말씀이세요? 고수 자세 한번 보여드릴까요? 빨래 건조대를 들고 나타난 주인공. 고수들은 빨래라도 널면서 컴퓨터를 한다는 건지 참. 침대 머리맡에 건조대를 설치하는데 오호라, 빨래 건조대를 거치대 삼아서 노트북을 고정시킨 주인공. 참 기발하다 기발해. 그러다 주무시겠는데? 얘가 그럼 잡는다. 여기 이제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 모양은 좀 빠져도 편리성 하나만큼은 인정. 거치대 같은 거 여기가 이제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누워. 예, 네. 누워서 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뭐하러 그런 걸 합니까?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침대 옆에 요상한 물건이 있는데 다용도로 쓰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냥 쭉 뻗더니 거침없이 리모컨을 잡아채는데, 다시 보자.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옆으로 탁 밀고 재빠르게 체입구를 밑으로 돌려서 받아내는 달인. 아이 근데 이거 참 게으른 건지 아이디어가 좋은 건지 참. 여기 누워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게 됐죠. 그때 울리는 핸드폰. 역시나 누워서 꼼짝하지 않는데 또 꺼내든 것은 나와라 만능 가제트, 아니 그 나와라 만능 잠자리채. 장대의 길이 조절도 익숙한 듯 한 손으로 쓱쓱. 아이 근데 이 대체 뭐하는 분이래요? 여보세요. 아 그냥 회사 다니는데요. 그냥 토목 설계하는데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설계. 예. 침대에 눕자마자 휴지를 집어드는데, 이야, 화장지 용도의 새로운 발견. 달인의 손을 떠나서 전등불 스위치 원격 조절 장치로 완벽히 닮았고만 휴지. 다음날 아침 출근을 준비하는 달인. 토스트로 아침밥을 대신하는데 라면하고 더불어 갖고 빵 잘 먹거든요. 아,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근데 그때 공중으로 날아든 식빵, 과연 그 종착역은? 시원하게 토스트 기계 속으로 꼴이 나는 식빵. 감탄할 겨를도 없이 한 번 더 공중 토스트 기술을 선보여주는 달인. 까깍! 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놀라운 달인의 기술. 농구 선수도 울고 갈 골 결정력 대단하십니다, 달인. 카이. 아니 근데 얼마나 하면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어요? 꼬리. 진짜 신기합니다.
저한테 워낙 익숙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지. 딴 데 가서 하면 못하죠. 셔츠는 벗자마자 이렇게 한쪽에 휙 빨래통 속으로 직행. 이런 모든 것들은 물건들이 항상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번엔 어디론가 들어가는 달인. 혹시 이곳은 네. 여기가 조금 좁습니다, 약간. 좁은 공간이지만 청소만큼은 깔끔하게 해둔 달인의 욕심. 제 아무리 자취경력 15년의 달인이라도 씻을 때는 평범한 모습인데 바로 그때 달인 무언가를 던졌다. 카메라를 향해서 날아오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칫솔이요. 달인 칫솔을 어떻게 그렇게 던지게 되셨나? 아유, 뭐 맨날 쓰는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뭐 또 일어났다 꽂고 이렇게 세수하고 하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날 신은 양말까지 깔끔하게 손빨래하는 달인. 그 솜씨 한번 야무지십니다. 젊어서 고생하는 거니까 뭐 저도 한 1, 2년 있다가 장가 가지 않겠습니까? 장가 가야죠. 그냥 조금 더 재미있게 혼자 사는 거 조금 더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것 뿐이죠. 지극히 평범합니다. 혼자 사는 데 재미가 있으니까 둘이 사시면 더 재밌다지. 아우 당연하죠. 무조건 더 재밌어야죠. 오늘따라 혼자 사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지는 달인. 밖은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리고 그 속에 홀로 앉아있는 달인. 지금뿐이다. 맞아. 딱 지금이니까 좀 힘든 거다. 또 젊은 나이에 지금 아니면 언제 힘들어 보겠냐라는 생각. 부모님이 정말 저를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를 믿고 외진 곳에 보내신 것 같고, 저도 부모님 믿고 부모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좀 유혹에 안 흔들리고 바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마음을 단단하게 좀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다 자취생 여러분들도 저처럼 달인이 되시고 페이는 되지 마십시오. 자취인들 모두가 달인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이거는 제 총 자산이에요. 선뜻 보여주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졸업 앨범이나 통장 잔고가 그러할 텐데요. 이제 20대 초반인 달인의 자산은 얼마일까요? 와우! 와, 1억 594만 7,065원. 억소리 나는 금액 1억이 넘게 있었군요. 되게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24살 됐어요. 24살. 네. 2017년 10월 12일부터 첫 직장을 얻고 12일. 출근을 했거든요. 작년 12월 정도에 딱 1억을 모았어요. 4년 동안에 1억 모았어요.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네, 계좌가.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자산을 모아보니 총 1억이 넘었는데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종잣돈이라도 있나 했더니 한 달 식비로 10,000원도 안 되게 쓰는 절약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거 실화임? 한 달에 수입은 얼마예요? 얼마 버세요? 보통 한 200에서 그러니까 정말 적을 때는 197만 원 받고요. 좀 하는 게 많다 싶으면 한 220에서 230 정도? 세후요? 네. 4년 만에 1억을 모았다길래 월급이 400~500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여기가 주방이에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지금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달인의 소비 패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가운데 댁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재료는 콩나물, 그렇다면 콩나물국 할 수 있고요. 무침도 할 수 있죠. 여기서 끝낸다면 반찬이 거기서 거기가 될까봐 고기를 꺼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떡갈비가 프라이팬 위로 올라가는데요. 한 달 식비로 8,400원 쓰는데 이 떡갈비는 좀 과하지 않나요? 이건 사오신 거예요? 사왔지만 이것도 포인트 써서 공짜로 사왔어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식비로 쓴다면 매일 라면 하나만 먹고 사는 줄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대신 포인트로 가져온 식재료가 창고에 가득했는데요. 일단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고소한 인절미, 이렇게 떡이. 이거는 복숭아 잼인데. 석류예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다 공짜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13,000원 정도 됐었고 이건 10,000원, 이건 8,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제 돈은 안 들이고 다 영원으로 산 거예요. 만약에 돈 주고 살려면 꽤 비싼 비용 아닌가요? 그쵸. 이것만 하더라도 한 5만 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 그죠. 네. 절약한다고 일부러 굶고 살거나 매일 저렴한 음식만 먹었다면 지금쯤 병원비가 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면서 취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취하다 보니 냉장고가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품은 이게 단데 이제 베란다 쪽에도 식품이랑 주방용품 같은 거 받은 것들이 좀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로 이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만 제가 구매를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아요. 매달 다르긴 한데 보통 거의 10,000원 미만으로 사고요. 최대 한 3만 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한 달에 3만 원? 네,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한 달 장보기 비용 3만 원이라 그 노하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수증만 가능한 게 아니고 네. 모든 영수증이 가능해요. 이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 해당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알아서 이 영수증을 읽어요. 여기 보시면 영수증 인증이 있어요. 이 영수증 인증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로 들어가서 예. 이 영수증을 찍는 거예요. 영수증을 카메라로 찍으면 알아서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 파악되고요. 그렇게 되면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포인트 50원이 이렇게 쌓였어요. 어디요? 아, 방금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지난달 얼마쯤 쓰셨나요? 이게 제가 새해 첫 달에 쓴 지출 금액이거든요. 아, 지난달 말씀하신 거예요? 네. 녹색이 수입이고 검은색이 지출인데요. 세상에. 아, 근데 27만 원 쓰신 거죠? 네. 상세 내역 살펴보니 보험료 11만 원 정도가 가장 큰 지출이었고 식비 8,400원에 교통비가 2만 원이 안 되네요. 교통비가 19,000원인데요? 그건 버스비예요? 이번 달에 그 엄마 뵈러 갔다 오느라 기차비가 조금 들었어요. 무궁화호를 타는데 무궁화호를 탄 이유가 무궁화호가 제일 싸서 기차값이 16,000원, 대중교통비가 3,000원 정도. 아, 진짜구나.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해야지 본가에 도착할 수가 있어서 이게 생활하다 보면은 뭐 볼일보러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어요. 그거마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걸어서 2시간 정도의 거리는 최대한 걸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진 않아요. 집에 있는 날엔 가만히 쉬기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요. 경품으로 받은 생수 500ml 묶음 들고 중고거래에 나섭니다. 차를 끓여 마시는 달인 입장에선 안 쓰는 물건이니 돈 받아서 좋고 목마른 분은 저렴하게 물 마셔서 좋고 어디 이뿐인가요? 집에 안 쓰는 소품도 내다 팔고 신지 않는 신발도 필요한 분에게 팔면서 오늘 손에 쥔 현금 꽤 됩니다. 욕실로 들어가는 달인. 세수나 양치라면 서서 할 텐데 거울 앞에 의자를 턱하니 놓고 앉아 갑자기 머리카락을 매만지더니요. 가위를 들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어떤 걸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집에서 본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판단.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미용실 한 번 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셀프로 미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듯 가위 하나로 숯도 치고 있으니 이야 능숙합니다. 겉모습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화장을 아무리 안 하고 머리를 그냥 직접 자르고 다닌다고 해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쓰기보단 내가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달인은 오늘도 전진합니다. 이 영상이 나왔을 때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를 좀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할 거고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참 대단한 딸이고 아주 멋진 딸이네요. 박지연 화이팅! 화이팅!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아끼고 사냐고 한다면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안다고 말할 겁니다. 건강 챙기시고 앞으로도 파이팅 하세요.
SNS에서 화제인 요리 영상. 특이한 건 얼굴과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손만 나온다는 겁니다. 우유에 타먹는 코코아 가루로 초콜릿 무스를 만든 이 영상은 자그마치 700만 뷰를 훌쩍 넘기며 자취 쿡방계의 바이블로 등극해버립니다. 이야, 만든 음식 종류도 다양하네요. 손만 봐서는 성별을 추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주인공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드디어 베일을 벗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주환님. 네네 맞습니다. 빛이 나는 자취남 서주환 달인을 만나봅니다. 도착한 곳은 광주 광역시. 아, 여기가 혼자 사시는 집이세요? 네네 지금 자취하고 있고요. 네. 자취한 지는 거의 이제 9년 차. 처음 자취했을 때가 중도 교환학생 때 네. 아파트를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자취가. 오랜 자취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요리들, 그 금쪽 같은 레시피들을 SNS상에 공개하자 그야말로 폭풍 같은 반응이 일었습니다. 요리하는 걸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요리를 좀 잘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어머니 손맛이 좀 좋으셔가지고 그것도 물려받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만들기 힘든 음식을 쉽게 요리해 먹는 게 그의 취미이자 특기. 근데 정말 배가 고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10분 수육? 10분 수육? 네. Just on 10 minutes 수육이 되는 시간. 예, 적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가량 걸리는 수육도 딱 10분이면 끝난다는데요. 먼저 고기에 칼집을 낸 뒤에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 올리브 오일로 촉촉하게 코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 양파가 담겨진 그릇에 고기를 넣고 시즈닝으로 마무리하면 어느새 준비 완료. 에? 이게 진짜 끝이라고요? 찜기 하다못해 냄비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고기가 향하는 곳은 전자레인지. 이걸로 수육이 진짜 된다고요. 찜기를 보통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또 막 1시간도 하신 분도 계시고 엄청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10분이면 끝나니까 가볍게 먹을 때는 이렇게 닭가슴살 굽는다 생각하고 돌려먹는다 생각하고 하면 돼요. 아니 뭐 전자레인지가 마술상자도 아니고 10분 안에 수육을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와, 잘 됐어요? 네, 소리 들어보실래요? 그런데 고기 끓는 소리 들리죠? 어라? 드디어 개봉박두 10분 수육의 자태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우와, 진짜 잘 익었네요. 그렇다면 속은 어떨까요? 단면을 확인해보니 육즙을 그대로 품고 있는 모습. 자, 이제 여기에 어머니 표 파김치만 더해지면 전문 수육집 부럽지 않은 차림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전자레인지에 했던 건 안 믿겨져요. 진짜? 진짜 다 익었어요. 그리고 만능 요리 도구라는 전자레인지. 저걸로 떡도 만들고. 떡을 만든다고요? 네, 5분도 안 걸립니다. 에이, 아무리 전자레인지가 만능이라고 해도 5분 안에 떡이라니 그건 너무했다. 방금 10분 수육의 기적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떡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음식인데. 예,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찹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하고 3분. 드디어 떡 반죽이 완성됩니다. 조심스럽게 랩을 벗기니 이야, 이거 진짜네. 쫀쫀한 떡 반죽이 제대로 찰지게 만들어졌어요. 숟가락으로 소심하게 떡매까지 쳐준 다음에 무언가를 또 묻혀주는데요. 미숫가루. 아, 미숫가루? 네네. 어머니표 미숫가루를 묻혀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5분 인절미 완성. 아들이 저렇게 해먹으면 택배 보낼 맛 나시겠는데요. 이야, 찰지다 찰져. 아기자기한 식기 모으기가 취미. 도마는 무려 6개나 되는 달인. 그렇다면 제일 자주 해먹는 음식은 뭘까요? 아무래도 그 자취생들은 저도 자취하다 보니까 라면으로 좀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자취생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라면. 그런데 빵은 왜 가지고 온 걸까요? 아무래도 평범한 라면은 아닌 듯합니다. 마요네즈를 바른 빵과 짜장라면의 만남. 야, 이 조합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 식초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면은 야끼소바 맛이 나요. 짜장라면이 야끼소바가 된다고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중식의 짜장과 일식의 야끼소바가 한 배를 탄다니. 아니, 이 무슨 자취 음식으로 그냥 국경을 초월한 대화합의 장을 만드는 소린지 일단 그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배달 시켜 먹고 이제 전번에 보관해뒀거든요. 네.
배달 음식에서 남은 재료들을 알뜰히 모아둔 달인. 자취생이라면 이건 다 공감하죠. 이런 것들 또 돈 주고 사기에는 또 아깝잖아요. 왜냐면은 사게 되면은 대부분 다 대용량으로 많이 팔거든요.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관했다가 나중에 요리하는 데 거의 써먹습니다. 그게 또 오히려 비용 절감이지 않을까. 절임 반찬에서 남았던 식초를 짜장라면에 붓는 달인. 야, 이거 진짜 성공하면 대박인데. 이제 잘 섞은 뒤 마요네즈를 바른 빵 속에 넣어주는데요. 그의 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끼소바의 맛을 살려주는 치트키가 나왔죠. 그 초밥 먹다 남은 초생강. 그렇게 해서 완성된 짜장라면 야끼소바빵. 과연 맛은 어떨까요? 제작진이 직접 먹어봤습니다. 야, 이거 가을 야구만큼이나 흥미진진한데요. 어때? 맛있나요? 진짜 맛있어요. 야끼소바 같아? 네. 아, 이건 저도 해 먹어보고 싶네요. 라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하루에 일주일에 3-4번 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항상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추억 같은 라면 요리 한번 보실까요? 이야, 이거 뭐야? 컵라면에 밥을 넣어 만든 든든한 한 끼 식사 라면 볶음밥부터 매콤한 면발 속에 모짜렐라 치즈가 숨겨진 불닭 치즈 전까지. 이야, 이건 별미겠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대단하군요.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맛을 이끌어내는 게 그의 자취 요리 철학. 무엇보다 쉽고 간편한 조리법으로 빠르게 요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버터, 간장, 버섯구이 역시 10분도 안 걸려 뚝딱 만들어졌는데요. 야, 이건 진짜 요리다. 와, 잘 만들었다. 그런 그의 요리 철학에 딱 부합하는 재료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건 냉동 만두입니다. 만두 치즈 그라탕 하려고요. 네, 그라탕이 뭐 밀가루 들어가고 뭐 되게 반죽 뭐 이런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만두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만두 하나면 끝납니다. 만두를 그릇에 담은 뒤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 다음 토마토 소스와 모짜렐라 치즈를 차례로 넣어줍니다. 자, 이제 그의 만능 요리 도구가 등장을 차례죠. 전자레인지 안에서 2분만 돌려주면 끝! 야, 진짜 쉽다 이거. 이야, 냉동 만두만 있으면 프랑스 요리도 그냥 뚝딱이네. 아무래도 오늘 이거 야식각인데 집에서 해 드시는 분들 많겠네요. 제 꿈이 하나가 딱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꿈인데 변치 않고 하나 있는데 전 세계 일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세계 일주도 그냥 세계 일주가 아니라 세계 음식을 다 먹어보는 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챙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달인. 세계 일주의 꿈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